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의사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한 라오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태생이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소맨이에요. 의사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최고의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였던 언니는 무시했던 동생이 한국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오스는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예요. 라오스는 경제적인 발전이 더디고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여성들의 권리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하지만 삶은 현저히 다르죠.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나라로 라오스를 비롯한 태국, 미얀마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에서 많이 동경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부분 가진 실력이 많지 않아 기회가 없어요. 물론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도 라오스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요. 주위엔 가족들을 대신해 돈을 벌러 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이유였어요. 제가 가진 능력을 펼치고 싶었거든요. 라오스는 아직도 여성 차별이 심해요. 여성의 사회적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같은 일을 해도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죠. 그건 의사인 제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다 조금 나을 수 있지만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자매는 한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라오스에 살 때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몇 년을 일해도 제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죠. 성차별이 심해 기회가 오지 않았지만 몇 없는 기회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회사 내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팀 내에서 항상 무시받기 일쑤였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만 번번이 무시되기 일쑤였죠. 제가 작성한 코드는 다른 개발자들에 의해 수정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기력해지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꺾을 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회가 열렸고 저는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에서 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입증받을 수 있다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대회 당일 설레는 마음에 전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은 제 아이디어를 무시한 채 대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우에 절망했고 대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제 아이디어를 구현해냈어요. 심지어 회사 내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제 능력과 열정을 다른 개발자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회사 내 성차별은 존재했고 전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지 그 대회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죠. 전 이런 상황을 벗어나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전 저의 능력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제 가능성까지 펼칠 수 있는 곳을 원했거든요. 전 라오스에서의 일과 삶에 지쳤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며 한국 IT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IT 강국으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았어요. 그만큼 선도적인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IT 개발자들이 높은 월급을 받는다는 소문도 자자했어요. 전 다방면에 검토했을 때 제가 가야 될 곳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언니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IT 업종을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심하게 절 쳐다보았습니다. 동해에 의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많은 발전을 해 다양한 직업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라오스는 아니었죠. 의사인 언니도 IT 개발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일에 비해 급여가 낮고 주변 인식이 좋지 못하며 팀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제가 고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여자가 의사일을 한다는 건 상당한 자부심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니의 삶이 녹록했던 건 아닙니다. 라오스에서 대부분 여성들은
간호사나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사로 일하는 여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의사지만 여전히 남성 동료보다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싸워야 했죠. 경력 발전에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딜 가도 의사라는 직업 하나로 인정받는다 생각했기에 제가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했죠. 급여도 확실하게 차이 났거든요. 언니는 제 연봉의 4배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직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언니에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니 제가 설 곳이 점점 줄어들었죠.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말을 했을 언니 반응이 냉담했기에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 언니에게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다양한 기업에 이력서를 내고 회사 내 상을 받았던 이력들을 내세워 면접 기회를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답변이 왔어요. 열정과 제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거든요. 전 그중 업무 환경이 좋고 급여, 체계도 좋은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 면접을 보고 합격하는 곳을 선택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전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심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감사하게도 두 군데 모두 합격해 좀 더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곳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라오스라는 나라와 가정에서 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며 강국 한국 기업에서 인정받는다면 그 모든 게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업무 자체에 대한 적응보다 팀 내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는 개발자들이 각자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팀원들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익숙하지 않고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처음엔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견도 진지하게 받아주는 한국인 팀원들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인 팀원들과 소통하며 일하는 방식을 습득했죠. 실력은 날로 성장했고 업무 성과도 낼 수 있었어요. 라오스에서 일하던 업무 강도보다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TOPD 오히려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팀워크와 인정이라는 두 가지가 저에겐 상당한 시너지 효과로 다가왔거든요. 무엇보다 또 다른 변화는 대우였습니다. 전 한국에서 업무 환경이 상당히 공정하다는 걸 느꼈어요. 회사 내에서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저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급여와 대우를 받았어요. 오히려 직급이 낮아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인정받고 빠른 승진도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여도 관계가 전혀 없었고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성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업무적 차별도 없었고 급여의 차별도 없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업무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졌어요. 이렇게 열의가 높아진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여 체계는 라오스와 달랐거든요. 한국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월급에서 제외되었어요. 라오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과 실질적 차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차이를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일했어요. 높은 기술력이 있다면 높은 포지션을 담당할 수 있고 결국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한국이라 가능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열정과 노력은 결국 한국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전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의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팀은 물론 회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를 계기로 전 높은 포지션에 오를 수 있었고 기술은 날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면서 라오스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에게 꾸준히 연락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와 받았던 급여가 라오스에서 의사인 언니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보다 많은 금액을 부모님 생활비로 라오스에 보내줄 수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빠르게 급여는 올라갔고 보내는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능력이 커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며 언니보다 저를 더 인정하고 지켜 세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아닌 낯선 나라에서의 성공이 자랑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랬죠.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찬 걸 느끼신 부모님은 안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전히 언니는 저를 못 믿는 눈치였어요. 보내주는 금액이 커지는 걸 아니 크게 뭐라고 못하지만 의심하는 말투는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끊어 라오스에 있는 언니와 부모님께 보내주었어요. 한국으로 와 제가 지내는 일상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전 제 차를 끌고 공항으로 마중 나갔죠. 택시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는 다소 놀란 눈치였어요. 한국에서도 꽤 좋은 중형차를 끌고 갔거든요. 라오스라면 꿈꾸기 어려운 정도였죠. 라오스에선 의사 언니도 잘 나가는 직업이라 절 무시했지만 한국에 와 역전패 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부모님은 한국에 제가 지내는 숙소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로 석촌호수 근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교통편이 편하고 가까이 산책할 수 있는 큰 호수가 있어 분위기에 매료되어 계약했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월세가 높았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할진 아직 고민이지만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었죠. 큰 빌딩 숲 사이 꽤 근사해 보이는 높은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절 본 언니의 눈은 지금까지 놀림거리가 되었답니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비싼 곳에 산다고? 라는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언니는 계속 안 그런 척했지만 압도적인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전 웃으며 아마도? 라고 답했습니다. 투룸 형식으로 거실과 방 한 개로 구분된 곳이라 가족이 머물긴 괜찮았어요. 그리고 살짝 멀지만 창밖으론 석촌호수도 보여 정말 근사한 호텔 부럽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온다고 저 역시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오고 처음으로 이곳저곳을 함께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이 꼭 가보라고 추천해준 맛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덜어는 기프티콘을 보내주며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죠. 라오스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절 본 언니는 결국 부럽다는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에 오고 싶다고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무시했던 지난 날들 역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어요. 저의 도전으로 언니 역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언니는 라오스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대요. 불합리하다는 걸 알지만 바꾸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나라로 저처럼 갈 생각은 처음부터 꿈도 꾸지 못했다 했죠. 하지만 결국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국의 도전장을 내밀고 보란듯이 성공해 전혀 다른 삶을 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요. 무엇보다 팀원들이 인정하고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죠. 여행 마지막 날 언니와 전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꿈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고 언니와 전 만장일치로 이야기했죠. 물론 거기엔 IT 개발자나 의사, 직업 같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배경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성공한 삶을 사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알아요. 한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라오스에 충분히 성공한 삶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언니는 라오스로 돌아가며 다시 의사 휴직계를 내고 한국으로 온다는 말을 해줬어요. 전 한국으로 오기까지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언니는 쉬면서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저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 속마음을 모두 알려준 건 아니지만 라오스에서 여자로 의사 생활을 하며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언니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선, 나보다 못한 남자 동료도 아닌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직장. 버티기 힘들거든요. 거기에 급여 차별까지 더해지니 저나 언니처럼 승부욕 강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내일 밤 비행기에 언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잠깐 통화했는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국가시험도 봐야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언니가 아빠 대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저에게 더 혹독하게 말하고 버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배운 게 아깝긴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이든 남녀 차별로 인한 급여 차별이 없어 새로운 걸 배워도 재미있을 것 같대요. 우스갯소리로 IT 개발자는 어떠냐고 물어봤으니 말 다 한 거죠. 이제 한국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갈 저희 자매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언니도 한국에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라오스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